박근혜 대통령이요. 근데 세월호 사태해가지고 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다 이래가지고 탄핵시켜버렸잖아요. 그때 우리가 몰랐어. 밖에서 촛불 집회 막 이렇게 열리고 하니까 국민들이 아, 박근혜 대통령 죽을 죄를 졌는 모양이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뇌가 돼, 세뇌가. 그래서 결국은 뭐죠? 박근혜 대통령 결국은 그 언론들이 부추기고 촛불 세력들이 막 부추기는 바람에 결국은 8대 0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그냥 왜냐 국민들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언론에서 부추기면 사람 따라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10%가 안 돼요. 그리고 90% 이상의 국민들이 원한다 이래가 그냥 탄핵을 시켜버렸던 거예요. 지금 돌아보세요. 속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론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이번에 또 이거 알게 된 거죠.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세월호 사태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이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잖아요. 너무나 우리 가슴 아팠잖아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또 많은 학생들이 희생이 있었잖아요. 분들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빨리 잊고 싶고 빨리 상처가 안 물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어땠는지 아시죠? 계속 방송해요. 세월호 계속 여마 촛불 그 집회하고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죠. 돌아가신 분들 너무 가슴 아프고 가족들은 빨리 잊고 싶잖아요. 계속 방송에 보도하는 거야. 싸우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우리 사드 배치 때도 또 그랬고 그 다음에 광우병 사태 때도 난리였어요.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국론이 분열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 있죠. 그때도 막 있잖아요. 뭐 그래 횟집 문 닫은 집 많아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그것 때문에 1조 6천억이 낭비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은 그 민주당이 주로 그렇게 했거든. 촛불 집회 막 하고요. 그 뒤에는 누가 있었죠? 언론이 같이 동참했어요. 막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 언론이 보도되는 거 보니까 그렇구나 싶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언론하고 민주당이 촛불 집회 막 개최해서 막 그래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언론과 민주당 뒤에 민주노총, 민노총이 있었어요. 정조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이번에 또 드러났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계기로 해가지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계리 변호사가 그 밝혔어요. 그런데 아무 언론에서도 그걸 재보도를 안 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는지 아시죠? 바로 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기업 선포할 때 우리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야당의 민주당의 29번의 탄핵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에 또는 관리 부실의 선관위 거기다가 반국가 세력이 너무 많이 뻗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슨 뭐 반국가 세력이냐 이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요즘 어떤 시대인데 간첩이 어딨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대통령 변호인이나 김계리 변호사가 뭘 밝혔느냐 하면 공개를 한 거죠.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뭐냐 하면은 바로 놀랍게도 작년에 민주노총, 민노총의 간부가 간첩죄로 잡혔잖아요. 15년이니까 선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밝혀진 겁니다. 지금도 인터넷 가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민노총 간부 있잖아요. 북한 지령문 그거 보면 나와요. 뭐냐 하면은 금방 제가 읊었던 거 있죠. 돌아보니까 세월호 사태 때 혼란을 부추겨라. 이태원 참사 때 촛불 집회하고 연계해서 혼란을 부추기고 윤석열 정부에 혼란을 주게 해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가족들 영부인 문제를 계속해서 해라. 혼란시켜라. 그걸 알고 보니까 그게 이름 뭔지 아세요? 북한에 내려준 지령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간첩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북한에서 내려준 지령문을 받은 민주노총, 민노총 간부야. 민노총은요, 노동자를 위한 단체는 하지만 그 속에 노동자를 위하는지는 참으로 의구스럽습니다. 간첩질을 하고 있잖아요. 간첩이 잡혔고요. 그리고 민노총이 그 배후에 있는데 그 앞에 가보니까 뭐 했죠? 민주당이 있잖아요. 민주당과 언론이 한편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게 민주당이 답변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뭣도 모르고 촛불 집회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순진했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그 유가족들 위로가 될까 싶어서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혼란을 부추기라고 했던 배우가 북한 공산당이고 민노총이고 정조조였고 그리고 민주당이 전부 한 통속이었던 거야. 이거는 민주당이 답변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전환길이 아니면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방송에서 보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 언론 때문에 결국은 탄핵돼 버렸던 거야. 결국은 그만큼 언론이 중요한데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바로 펜앤 마이크. 이게 진짜 언론입니다. 이게.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전환길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저 백도 이야기했잖아요.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북한 지령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고 나면은 또 방송국에서 방송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환길 음모론 제시. 예? 야, 이게 음모론이야? 근거가 있잖아, 임마! 그 다음 전환길 거구 이지라래요. 야, 거구라는 것은 폭력성을 동반하는 거예요. 옛날 나치 히틀러 전체주의처럼 유대인 막 잡아가고 이래야 돼. 전환길이는 폭력을 싫어하고 지금까지 우리 촛불이 아니, 그거 싫어. 야, 그래도 말 나온 김에 묻고 싶어요. 탄핵 반대쪽에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태극기 들고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안보 지켜주는 게 70여 년간 전쟁 없었던 이유가 미국 덕분 아닙니까? 주한미군 감사도 성종이 들잖아요. 태극기 들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탄핵 찬성 쪽에는 언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태원 혼란 부추겨라, 후쿠시마 혼란 부추겨라, 촛불 들잖아. 그들은 촛불 들고 이번에 그래도 촛불 안 들대요. 쪽팔려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집회 인원도 적고 하니까. 또 언론에서는 전환기를 거구라 그래.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촛불 이번에 촛불 싫다니까 자꾸 나오네. 탄핵 반대적 집회,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시켜서 자유민주 수호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 태극기 흔들고 성조 흔들고 그렇게 많은, 저도 오늘 7번째 집회했는데 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평화. 우리는 화. 제가 광주 집회 갈 때 광기정 민주당 그 시장이 폭력 갈등 막 부추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는 서로 화합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가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적 가르침이 언제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온유한 자가 되어라, 늘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저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고 화합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더욱더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해야 되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개인의 자유와 풍요롭게 넘치는 이런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을 하는데 이 가치관이 무슨 거구입니까? 답변해보라고! 이제부터 전환길 보고 거구라는 언론사가 있으면은 극좌빨입니다. 극좌빨. 왜냐하면 그들이 워낙 극좌편에 가 있으니까 그들이 볼 때 전환길이 거구로 보이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상식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공정과 법치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관이 뭐 거구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좀 길었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계기에서 드러난 것 중에 큰 게 하나가 바로 언론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했다는 거예요.